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늦은 밤에 TV 채널을 막 돌리다가 우연히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서바이벌 조의 시선을 확 빼앗긴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리모컨을 멈추게 하는 그 묘한 마력이 있죠. 그쵸. 분명히 실력도 엄청 압도적이고 막 인기 투표에서도 늘 상위권이던 참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혹평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탈락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극적인 장면 말이죠. 맞아요.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리모컨을 꽉 쥐고 저 참가자가 왜 갑자기 저런 취급을 받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가 바로 그 찜찜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유튜브 채널 뽕뉴스에서 심도 있게 다룬 인기 프로그램이죠. 현역가왕 준결승 2라운드의 막점 막후입니다. 네. 단순히 누가 고음을 더덜 냈고 누가 감정 표현을 더 잘했냐 이런 예술적인 리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시청률을 위해 계산된 리얼리티 쇼의 법칙,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방송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진짜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참가자들의 땀과 눈물, 그 극적인 탈락의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막 무방비 상태로 감동을 느끼는 그 장면들 이면에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작진의 치밀한 수학적 계산과 대중의 심리를 꿰뚫는 아주 정교한 설계가 숨어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무대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이 거대한 쇼 비즈니스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분석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요. 아마 앞으로 어떤 서바이벌 쇼를 보시든 그 숨겨진 제작진의 의도가 눈에 훤히 보이실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미스터리가 하나 있죠. 바로 점수판에 숨겨진 800점의 마법입니다. 800점. 이번 준결승 2라운드에 배정된 만점 기준이죠. 네. 소스에 따르면 이게 1라운드 점수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엄청난 비중이거든요. 제가 만약 참가자라면 진짜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라운드에서 아무리 피를 말리는 경쟁을 뚫고 높은 점수를 쌓아봤자 2라운드에 걸린 이 거대한 800점 앞에서는 사실상 앞선 순위가 백지화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경연의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너무 극단적이고 무리한 룰 설정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공정성을 해치는 무리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제작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까요? 이 800점이라는 점수는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연출 장치예요. 연출 장치요. 그러니까 판을 흔들기 위한 도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1라운드에서 1등을 한 사람이 2라운드에서도 1등을 하고 무난하게 결승에 진출한다면 과연 시청자들이 열광할까요? 확실히 좀 밋밋하긴 하겠네요. 뻔하니까 채널을 돌릴 수도 있고요. 절대 열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평온함보다 롤러코스터 같은 낙폭에 반응하거든요. 800점이라는 거대한 점수 차이는 제작진에게 합법적인 판 뒤집기 권한을 줍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1라운드에서 고위로 하위권에 배치하거나 탈락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위기로 몰아넣은 뒤에 2라운드에서 단번에 회생시킬 수 있는 극적인 서사의 발판을 딱 마련해 두는 것이죠. 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1라운드 점수는 큰 의미가 없었던 거네요. 오직 극적인 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 같은 거였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솔지 씨의 사례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솔지 씨가 1라운드에서 10위라는 진짜 충격적인 순위로 추락하면서 방출 위기에 몰렸잖아요. 네, 벼랑 끝에 섰었죠. 그리고 2라운드에서 바비킴의 사랑 그놈을 부른 뒤에 무대 위에서 그야말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았던 게 다 터졌다면서 극심한 마음고생을 털어놓았는데 솔지 씨 정도의 관록 있는 가수가 그렇게 멘탈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바로 그 오열의 순간입니다. 그게 제작진이 800점이라는 무리한 룰을 만들면서까지 가장 끌어내고 싶었던 완벽한 카타르시스죠. 솔지 씨의 눈물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실력이 완벽하게 입증된 가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실력자가 갑작스러운 혹평 세례를 받고 10위로 추락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실력에 대한 뼈저린 의심이 시작되는 거죠. 아, 여기서 떨어지면 내 모든 커리어가 부정당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이겠네요. 그렇죠. 그 벼랑 끝에서 사활을 걸고 부른 노래가 마침내 인정받았을 때 터져나오는 감정. 그건 억눌렸던 압박감의 폭발입니다. 시청자들은 완벽하게 짜인 안무나 흔들림 없는 피치보다 인간이 그런 한계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원초적인 서사에 훨씬 더 깊이 공감하고 열광한다는 거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결국 참가자의 뼈를 꺾는 고통과 위기감마저도 아주 잘 기획된 쇼의 훌륭한 재료로 쓰인다는 뜻이네요. 점수판의 마법을 이해하고 나면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게 바로 참가자들을 향한 대중의 날선 반응입니다. 네, 논란의 중심에 서는 참가자들 이야기죠.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에게 태도 논란이나 실력 논란이 불거지면 그 참가자는 곧바로 방출 1순위라 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논란이 곧 탈락으로 이어져야 맞죠. 그런데 금잔디 씨의 상황을 보면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소스에 따르면 금잔디 씨가 선보인 고속도로 메들리 무대를 두고 서주경 마스터와 상당히 매서운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게다가 대중의 반응은 훨씬 더 싸늘했습니다. 댓글 반응이 엄청났죠. 무려 120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는데 내용을 보면 수위가 높아요. 지방 고속도로 행사나 뛰는 무대 같았다.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경연에 임하는 절박함이나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의 비판들이 쏟아졌거든요. 네, 엄청난 악플 세례였죠. 이 정도면 당연히 결승 진출은 좌절되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생태계에서는 착하고 무난한 호캉만이 생존의 열쇠가 아닙니다. 아, 소스의 예측을 보면 이런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잔디 씨가 결승에 진출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점치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냉정하리만치 단순합니다. 바로 시청률과 화제성이죠. 시청자들은 칭찬만 받는 참가자들의 무대를 계속 보면 지루함을 느낍니다. 아, 반면에 논란의 중심에 선 참가자가 등장하면 욕을 하기 위해서라도 채널을 고정하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번에는 떨어질까 하는 호기심이 엄청난 트래픽을 만들어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깃거리를 생산해내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 캐릭터가 방송의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인 겁니다. 와,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연예계의 오랜 격언이 이 서바이벌 무대에서는 완벽한 생존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거네요. 네, 철저한 자본주의적 생존 법칙이죠. 홍자 씨의 케이스도 이 맥락에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스를 보면 홍자 씨가 하위권인 8위, 9위를 맴돌았고 심지어 경연 중에 음이탈이라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질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수에게 음이탈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감점 요인이죠. 그렇죠. 당연히 탈락 위기론이 돌았지만 홍자 씨 역시 결승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결국 홍자 씨가 보유한 거대한 팬덤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화제성을 제작진이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실력의 부족함이나 무대 위에서의 실수를 단번에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팬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소스에 등장하죠. 아, MBM 뮤직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MVP 명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차지연, 금잔디, 홍지윤, 솔지 순으로 MVP를 차지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작진과 마스터단이 과연 누구에게 서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른바 혹평 리스트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중의 비판이 쏟아져도 화제성의 중심에 있는 금잔디 씨, 그리고 막강한 팬덤을 동원할 수 있는 홍자 씨 같은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흥행을 담보하는 보증수표입니다. 그러니까 결승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진 냉혹한 쇼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팬덤과 화제성 앞에서는 무대 위에서의 작은 실수 따위는 눈 감아줄 수 있다. 참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이네요. 자, 방금 유튜브 채널 데이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 심층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 조회수의 세계죠. 방송국이 참가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거대한 권력이 바로 이 조회수더라고요. 소스에서 비교한 참가자들의 유튜브 조회수 데이터를 보면 그야말로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10대 소녀 참가자들의 파급력이 진짜 방송국을 쥐락펴락할 수준이에요. 트래픽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빈예서양의 무대 영상이 약 76만에서 83만 회, 이수연 양이 약 29만 회에서 31만 회, 김태현 양이 약 21만 회 조회수를 휩쓸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소유미 씨는 약 4.6만 회에서 4.9만 회, 김주희 씨는 약 7.5만 회에 그치고 있죠. 격차가 무려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나는 겁니다. 와, 이 데이터는 진짜 현대 오디션 프로그램의 권력 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오디션들이 밀폐된 스튜디오 안에서 몇몇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점수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는 완벽한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대중이 직접 클릭하고 시청하는 트래픽, 즉 조회수가 곧 그 참가자의 상업적 가치를 증명하죠. 소스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는 이런 서바이벌 쇼들은 과거 트로트 열풍에 시초했던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시절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이 유튜브 데이터와 시청률에 의존하는 수익 모델을 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80만 조회수를 가져다주는 참가자를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시킬 명분도 이유도 전혀 없는 셈이죠. 트래픽이 곧 권력이라면 그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 중인 10대 참가자 3인방은 사실상 무적의 상태라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절대 탈락할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소스에 보면 김태현 양이 1라운드에서 8위로 떨어지면서 방출 후보까지 내려간다는 아주 흉흉한 루머가 돌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방출 루머 말이죠. 네, 조회수 파급력이 20만 회가 넘어가는 이 강력한 참가자를 왜 굳이 방출 후보로 끌어내리려는 걸까요? 이건 방송국 입장에서도 손해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모순 같죠. 하지만 방송의 생리를 알면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 방출 루머조차도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1라운드 최상위권인 비니에서 양이나 이수연 양, 그리고 트래픽 대장인 김태현 양은 무대에서 큰 실수만 안 하면 탈락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잖아요. 무조건 진출이죠. 그런데 왜 김태현 양의 방출 루머를 굳이 흘릴까요? 가장 인기 있는 참가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만큼 팬덤을 빠르고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자극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 시청자들이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문자 투표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관련 영상을 더 반복해서 시청하게 되고요. 의도된 희생양 만들기를 통한 전형적인 시청률 낚시 전략인 셈이죠. 결과적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주고 있는 10대 3인방은 전원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네요. 네, 반대로 안타깝지만 조회수라는 차가운 지표에서 파급력을 증명하지 못한 소요미, 김주희 씨 같은 참가자들은 결국 탈락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지금 오디션의 룰입니다. 인기 있는 참가자의 위기는 팬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화제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로 쓰인다. 정말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와 논란이 판치는 흙탕물 같은 경연 속에서도 유독 진흙이 묻지 않는 백조 같은 참가자가 있죠. 네, 심사위원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분이죠. 이른바 마스터들의 원픽으로 꼽히는 차지현 씨입니다. 소스를 보면 차지현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악평도 받은 적이 없어요. 늘 완벽에 가까운 무대만 보여줬고 유튜브 조회수도 무려 53만 회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심사위원의 극찬과 대중의 트래픽을 모두 쥐고 있죠. 이분이야말로 결승까지 아무런 위기 없이 직행하는 프리패스 탑승객 아닐까요? 차지현 씨의 행보를 보면 완벽한 그 자체이긴 합니다. 하지만 리얼리티 쇼의 문법에서는 이 완벽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함이 독이 된다고요? 네, 방송 내내 무난하게 칭찬만 받고 위기 없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주인공의 서사는 솔직히 말해 너무 평면적이고 재미가 없거든요. 아, 하긴 갈등이나 위기가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소스의 예측에 따르면 차지현 씨 역시 결승전이 다가올수록 제작진에 의해 의도적으로 혹평을 받거나 탈락 위기에 내몰리는 연출이 가미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까 솔지 씨의 사례에서 완벽한 가수가 무너졌을 때 대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반응하는지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제작진은 결승전을 앞두고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차지현 씨에게 치명적인 시련을 부여할 겁니다. 극적인 전개를 위해 서사를 강제로 쥐어짜는 방식의 연출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세상에, 리얼리티 쇼에서는 완벽함마저도 결국 실현을 위한 훌륭한 재물에 불과하군요. 자, 여기까지 방송의 차가운 속성을 파헤쳐봤다면 이번 심층 분석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유쾌하게 읽었던 소스의 포인트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다크호스인 구수경 씨,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점치는 무속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장 방청객들의 생생한 후기를 보면 구수경 씨가 빠르고 신나는 댄스곡부터 아주 깊은 감성의 정통 트로트까지 모든 장르를 다 씹어먹는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다고 해요.
현장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죠.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구수경은 무조건 턱걸이로라도 탑10에 들어가서 결승에 갈 거다라는 현실적인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진짜 제 배꼽을 잡게 만든 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무당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속인들이 트로트 경연 결과를 점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네,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죠. 그 점괘들이 또 엄청 구체적이에요. 구수경은 탑3 안에는 무조건 들지만 절대 최종 우승은 못한다. 기회는 확실히 잡지만 반짝하고 끝날 운명이다. 이런 점괘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얼마나 깊이 몰입해 있으면 무속인들의 점괘까지 찾아보며 화제를 만들까요? 무속인들까지 합세해서 오디션 결과를 분석하는 이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문화적 이벤트이자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아, 무속인들 역시 엄청난 트래픽이 몰리는 이 오디션 쇼의 인기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일종의 2차 콘텐츠 생산자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속인들이 내놓은 탑3에는 들지만 우승은 못한다는 그 점괘가 오디션 시스템의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무속인의 예언이 데이터로 증명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구수경 씨가 다재다능한 실력을 갖춘 다크호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죠. 하지만 이 서바이벌 쇼의 최종 우승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현장 점수나 마스터의 심사평이 아닙니다. 아, 결승전 당일 쏟아지는 막대한 대국민 문자 투표 점수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문자 투표는 철저하게 코어 팬덤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구수경 씨가 실력으로 탑10이나 탑3까지 진입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최상위권 경쟁자들처럼 조직적이고 거대한 팬덤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최종 우승의 문턱을 넘는 것은 현실적인 통계상 매우 어렵습니다. 와, 무당의 예언이 영적인 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방송 투표 메커니즘을 꿰뚫어 본 아주 냉정하고 정확한 예측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네요. 네, 데이터 과학자 뺨치는 통찰력이죠. 점괘와 팬덤 통계학의 절묘한 만남이라니 이 쇼는 파면 팔수록 기상천외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소스들을 샅샅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이 생기셨나요?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보면 결론은 아주 선명해집니다. 매주 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이 화려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결코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가를 가리는 순수한 가창력 대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판을 뒤흔드는 800점이라는 점수 인플레이션, 참가자들의 멘탈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뽑아내는 의도된 위기 연출이 있죠. 그리고 1200개의 악플과 논란조차도 시청률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삼는 치밀함. 출연자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유튜브 조회수라는 차가운 트래픽 경제학까지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감노의 무대는 이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쇼비즈니스이자 아주 영리하게 쓰인 한 편의 블록버스터 드라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바이벌 쇼를 시청하실 때 무대 위 참가자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감동적인 눈물에 마음껏 공감하고 즐기시되 가끔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관찰자의 시선을 가져보세요. 보이지 않는 손을 추리해보는 재미죠. 네. 저 참가자의 눈물 뒤에는 어떤 치밀한 점수판의 수학이 깔려 있을까? 제작진은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저 사람의 논란을 부각해서 화제성을 끌어올리는 걸까? 이렇게 편집의 의도를 추리하면서 쇼를 감상해 보시는 겁니다. 아마 방관자로서 감정을 소모할 때보다 프로그램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쫀득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방송 제작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시청자 스스로 방송의 문법을 해독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는 미디어 홍수 속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훨씬 더 주체적이고 흥미롭게 소비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조금은 도발적이고 여운이 남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시청률, 화제성 논란, 그리고 냉혹한 트래픽 위주의 시스템 속에서 탄생한 영예의 최종 우승자는 과연 진정으로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가수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방송국과 제작진에게 가장 압도적인 트래픽과
이익을 가져다 준 가장 완벽하게 세팅된 엔터테인먼트 상품의 탄생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분석의 끝에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